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재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결정 구조를 그리는 프로그램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이 강의는 이제 화면을 공유해서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쓰는지를 설명해 드리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지금 들으시려면은 여러분들은 이 강의는 가급적이면 모바일로 보시고 옆에 노트북을 따로 두셔서 제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따라서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써서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건지 그 프로그램을 찾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우선 구글에 들어가셔서 여기 BS, Ball and Stick이라고 되어 있죠. BS라는 프로그램을 쓸 건데요. 이게 아주 잘 알려진 프로그램입니다. 쉐어웨어처럼 잘 알려진 것이어서 구글에 치시면은 toycratewebfc2.com이라는 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balls and sticks라고 되어 있죠. 결정 구조를 balls and sticks 모델로 그릴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버전이 되게 많아요. 다운로드 칸에 들어가면 버전이 되게 많은데 우리는 가장 최근 버전인 버전 1.82를 쓸 겁니다.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쭉 되고요. 다운로드가 되고 이쪽으로 연결이 되면 여러분들 1.81A 누르셔서 다운을 하셔도 되고 저는 자동으로 다운이 되고 있네요. 다운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이미 이 압축을 다 풀어놨습니다. 압축을 푸시면은 이런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못 따라오신 분은 영상을 잠깐 중단하시고 반드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까지 해주셔야 돼요. 뭐 따로 인스톨할 게 없고요. 그냥 풀기만 하면 됩니다. 풀기만 하면은 이 응용 프로그램 하나짜리입니다. 자, 저는 여기 BS-1.81A라는 버전이 지금 생겼고요. 거기 지금 응용 프로그램이 하나밖에 없어요. BS라고 하는 응용 프로그램. 요거 하나만 누르시면은 짠 이런 게 뜹니다. 자, 요 지금 두 개의 서로 다른 윈도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 있는 윈도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는 창이 되겠고요. 왼쪽은 그림을 어떤 식으로 할지, 어떤 형태의 그림으로 그릴지를 도와주는 일종의 단축 메뉴입니다. 뭐 굉장히 많은 메뉴들을 다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선 파일에서 New를 누르시면은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새로운 결정 구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써야 되는 건 몇 개 없어요. 페이스 네임 뭐냐? 뭐 암염 구조다. 그럼 NaCl이라고 쓰시면 되고 워자이트다, 징크블렌드다. 그 이름을 그냥 쓰시는 거예요. 이름은 뭘 쓰시던 간에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 쓰는 란이 여기 네모 안에 쓰는 란이 스페이스 그룹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스페이스 그룹. 스페이스 그룹은 유닛셀이 어떤 형태로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유닛셀과 유닛셀의 배열 형태를 다 고려해서 나온 일종의 공간 구분 개념이죠. 우리 점구는 모양 하나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라면은 얘는 공간군의 의미입니다. 공간군을 공간군을 여기서 골라주는 겁니다. 공간군이 그룹 넘버가 1번부터 해서 230번까지 있는데요. 우리 공간군이 P니 C니 F니 I니 뭐 PMM2니 이런 거는 우리가 꼭 기억해 둘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결정 정보를 찾아보면은 어떤 공간군인지가 나옵니다. 이 공간군이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두 번째 단계로 레티스 파라미터를 넣어주는 것인데 이 레티스 파라미터 A, B, C와 알파, 베타, 감마는 공간군에 의해서 보통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 해줄 일은 fractional coordinate, 격자점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별 게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보는 공간군이 몇 번 스페이스 그룹이냐, 그리고 격자점이 어떤 애텀이 격자점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만 알면은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어떤 격자점에 들어가 있느냐 어떻게 아느냐 그걸 찾아봅시다. 자, 또 다른 페이지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자, 저는 이제 ICSD라는 페이지를 사용을 합니다. 이 ICSD가 무기 결정 구조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키스티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 무기 결정 구조 데이터베이스 판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 키스티 페이지에 들어가면 결정 구조를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icsd.kisti KISTI .re.kr 이제 국가기관이니까 re.kr을 써요. icsd.kist.re.kr로 들어가시면 바로 이런 페이지가 나오실 겁니다. 여러분 이 페이지가 나오셨나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노트북에서 이 페이지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제 화면 분할을 해서 왼쪽에는 BS 프로그램을 한쪽에는 ICSD 정보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구조를 그리고 싶다. 예를 들어 가장 간단한 암염 구조를 그려보자고요. 암염 구조를 그릴 때 그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불러오느냐. 이 중에서 케미스트리를 클릭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원소를 볼 수 있는 주기율표가 나옵니다. NaCl은 뭐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NA와 CL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NA와 CL로 구성되어 있는 원소들을 다 찾아보기 위해서 여기 AND 조건에서 여기 AND 조건으로 찾을 건데요. exclusive AND를 써서 여기 클릭을 해주시고요. NA와 CL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exclusive NaNCl로 검색이 될 겁니다. 서치해 주시면 13개나 나와요. 이 13개가 전부 다 NaCl 구조인데 어떤 논문에서 밝혀졌느냐에 따라서 출처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SGR이라고 되어 있는 게 스페이스 그룹이거든요. 스페이스 그룹이 다 똑같죠. 뭐 FM 3바 M이냐, PM 3바 M이냐, 뭐 다 거의 다 같고요. ABC의 격자 상수와 알파, 베타, 감마의 격자 상수가 거의 유사합니다. ABC 값이 조금씩 다른 거는 측정하는 조건이나 그 암염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어디서 얻어졌느냐에 따라서 격자의 크기가 조금씩 다른 것 뿐이에요. 요 중에 하나, 요거 한번 잡아서 그려봅시다. 첫 번째, 요게 NaCl이 맞는 것 같아요. 클릭해 보시면은 케미칼 네임, 소디움 클로라이드라고 딱 나오죠. 우리가 찾던 그놈이 맞습니다. 그리고 뭐 썸 포뮬라는 CL1의 NA1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타이틀이라는 건 어느 논문에서 어느 문헌에서 뽑아왔느냐 하는 건데 accuracy on an automatic diffractometer 블라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레퍼런스가 에타 크리스탈로그래피카라고 하는 저널에서 1965년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여기 들어와 보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가 다 있습니다. 유니셀 파라미터 A, B, C, 알파, 베타, 감마가 나와 있고요. 볼륨, 우리 뭐 볼륨까지 필요 없지만 볼륨 정보도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향후에 어떤 공부를 할 때 얘 유니셀 볼륨 같은 게 얼마냐 그 궁금하면 ICS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였었죠? 여기 다시 파일로 들어가서 뉴로 들어가고요. 페이지 네임은 NaCl로 치시고 스페이스 그룹 필요하죠. 스페이스 그룹이 FM 3바 M이거든요. 마이너스 3M인데 이거 언제 찾아? 그러지 마시고 스페이스 그룹 넘버를 찾으시면 됩니다. 225번이에요. 여기서 225번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딱 FM의 마이너스 3의 M이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건 뭐냐? 서브 그룹을 나타내는데 보통 여기 스페이스 그룹이 결정이 되면 서브 그룹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ABC의 레티스 파라미터를 넣어줘야겠죠. 이제 알파, 베타, 감마는 정해져 있지만 ABC 값은 이제 같은 암염 구조라도 조금씩 다를 수 있죠. A 값이 얼마? 5.62입니다. 자, B랑 C 파라미터는 지금 비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왜냐? A가 결정이 되면 B, C는 그대로 따라갈 거기 때문에. 알파, 베타, 감마도 스페이스 그룹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90도로 다 동일하죠. 그래서 써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할 것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요 정보. 애톰마다의 프랙셔널 코오디네이트를 넣어주는 겁니다. NA 여기 애톰에다 NA를 쓰시고요. 사이트는 우리가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NaCl이라는 거는
유니셀 안에 NA의 위치가 하나, CL의 위치가 하나인데 조금 더 복잡한 결정 구조 내에서는 NA가 두 가지 이상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있겠죠. 그때 사이트 1이냐 2냐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는 임의의 숫자를 쓰셔도 됩니다. 여기 애톰은 정확한 애톰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쓰여 있는 애톰의 이름에 따라서 나중에 그려지는 결정 구조에 있는 그 원소의 크기라든지 색깔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알려진 규약대로 세팅이 돼서 우리가 그리기가 편합니다. 자, fractional coordinate x, y, z 0, 0, 0이죠. 0, 0, 0 하고 난 다음에 add 꼭 해주셔야 돼요. 밑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CL. CL도 하나 있어요. 사이트 2번에 넣죠. 그 다음에 0.5, 0.5, 0.5 add. 끝났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오케이.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XYZ축 방향으로 얼마나 넓은 범위를 볼지를 바운더리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XYZ가 각 0에서 1까지다라는 거는 유닛셀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딱 오케이를 하면은 유닛셀이 나와요. 자, 이 노란색 공이 뭘까요? 왜? 아이고. 클릭을 하면은 나와야 되는데 클릭이 가끔씩 안 잡혀요. 클릭을 하면 색깔이 바뀌거든요. 좌클릭을 하면은 그리고 여기 올려놓으면은 어디 있느냐 올려놓으면은 살짝 나오는데요. 아이고 잘 안 나오네. 여기 누르고 있는 상태에 나오네. 누르고 있는 상태 NA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는 CL이라고 나오죠. 두 번째 자리에 있는 거. 근데 실제 CL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우린 여기 현실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CL의 크기를 바꿔 봅시다. 자, 이거 공의 크기를 바꾸려면 공을 선택한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고요. 레디우스를 지금 0.06으로 된 거를 0.15 정도로 키워보고 색깔은 사실 클로라이드니까 녹색이 좀 더 맞을 거예요. 예. 스위치 컨트롤이 아니라 오케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 다른 걸 건드려 버렸네요. 딱 이 원소를 건드려야 되는데 요거고 0.15 정도로 한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좀 커졌죠. 그다음에 NA는 이건 백그라운드 컬러고 네, NA는 이제 회색에 가깝거든요. 네, 회색으로 지정을 해주고 크기는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NaCl이에요.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여기 A, B, C 이제 크리스탈로그래피는 XYZ 축을 A, B, C라고 쓰니까 A, B, C 축의 방향이 보이는데 뷰가 그렇게 좋지 않죠.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고 싶다. 잠깐 요 카테지안 코디네이트를 찍어서 옮기면 옮겨지고요. 화살표를 가지고 돌리면은 돌아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던 그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게 될 얘기를 했었을 수도 있고요. 폴리헤드론 모델이라는 걸 그릴 수가 있는데 폴리헤드론 모델로 그리려면 조금 더 유닛셀 사이즈보다 커야 돼요. 에디트에서 바운더리를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까지로 바꿔봅시다. 엄청 커질 겁니다. 예. 아이고 여기가 잘못됐네.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로 써야 되는데요. 엄청 커질 겁니다. 골치 아프게 커졌죠. 너무 크다. 이게 한눈에 잘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뭐 조금 바꿀 수도 있겠고요. 좀 바꿔봅시다. 이거 너무 크네요. 자, 0에서 2까지만 합시다. 0에서 2, 0에서 2, 0에서 2. 자, 좀 볼만해졌습니다. 폴리헤드론을 그리려면은 지금 예를 들어 이 NA가 인접해 있는 클로라이드랑 결합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결합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해서 결합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인접해 있는 클로라이드를 선택을 하시고, 자, 먼저 두 개가 선택되어 있죠. 그 상태에서 본드를 만들어라 라는, 결합을 만들어라는 명령어를 주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모도 있고 막대기도 있고 번개 번쩍하죠. 만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만들어라 그러면 만듭니다. 결합이 만들어졌어요. 이 결합이 제대로 된 인접한 음하고 만들어졌을까? 그 이제 워낙 너무 많은 원자들이 인접을 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결합 길이가 2.81 옹스트롱. 왠지 좀 긴 것 같습니다. 어, 이게 딱 절대 법칙은 없고요. 아, 좀 정확하게 보려면 바운더리를 다시 유니셀로 바꿔서 유니셀 안에서만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자명하게 얘하고 얘는 인접해 있는 놈이죠. 만들었는데 2.81. 요게 결합이 맞네요. 결합을 찾았어요. 결합을 찾은 다음에 다시 바운더리를 0에서 2까지로 늘려서 보고, 그 다음 우리 아까 찾았었던 결합 있죠? 그 결합을 찾아요. 여기다, 여기. 이걸 선택을 한 다음에 만들어라 바로 밑에 있는 버튼, 똑같은 거 모두 다 찾아서 똑같이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정글짐처럼 만들어졌죠. 자, 여기서 이제 폴리헤드론을 찾아봅시다. 폴리헤드론이라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 NA를 중심으로 해서 상하, 좌우, 앞뒤, 옆에 6개의 클로라이드랑 결합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거 조금 크게 해볼게요. 자, 요 NA 보이시나요? 요 NA, 잘못 찍혔는데. 아, 예. 제가 갑자기 크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잘못돼가지고. 네. 여기서 이 NA, 이 NA, 이게 스크롤을 위로 하면은 커지고 스크롤을 아래로 하면 작아지고 그래요. 요 NA를 기준으로 봅시다. 아래, 위 모두 다 선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양옆, 앞, 뒤. 6개의 클로라이드랑 인접해 있죠. 이게 소위 말하는 퍼스트 쉘이 됩니다. 첫 번째 이웃하고 있는 원자들의 모임. 이것에 의해서 NA가 배위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배위권이에요. 자, 요 6개의 점들을 다 이으면은 폴리헤드론이 되는데, 다면체가 되는데 팔면체가 돼요. 이걸로 팔면체를 만들어라. 요거 누르는 겁니다. 번개 표시. 그러면은 일단 뭘 쓰라고 나옵니다. 폴리헤드론 그룹의 이름을 넣어라. 뭐 NaCl6라고 그냥 써줍시다. 그럼 폴 나왔어요. 이 폴리헤드론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걸 다 찾아내라. only one 폴리헤드론. 잠깐만요. 폴리헤드론이 있었고 얘를 가지고 폴리헤드론을 고 폴리헤드론 그룹들이 지금 더 생성이 잘 안 되는데 약간의 에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폴리헤드론 잡아보죠 뭐. OH라고만 간단하게 쓰고. 네. 제가 아까 방금 했던 거는 이제 스폰 하라의 다른 명령의 Shift 엔터를 친 겁니다. 똑같이 이걸 선택하시고 이걸 치면은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아까는 제가 아마 폴리헤드론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폴리헤드론만으로 보려면은 보는 방식에서
폴리헤드론만으로 보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뭐 그 원자들이 되게 이제 많이 지저분하게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어, 손으로 이제 지워 주시면 됩니다. 원자만으로도 볼 수 있고 모레스틱으로도 볼 수 있고 폴리헤드론 모델로도 볼 수 있고 폴리헤드론 모델에서 어, 조금 작게 해가지고 돌려보면 이거 이제 유닛셀을 좀 잘 잡으면 얘네들이 좀 없어져요. 0.1에서 뭐 1.9까지 잡는다든지 한번 해볼게요. 어머나 다시 바운더리를 0.1에서 뭐가 확 없어지네요. 바운더리를 XY 아예 좀 더 크게 만들어 봅시다. 마이너스 0.5부터 해봅시다. 그 다음에 얘를 스폰을 시키면 아까보단 조금 뭐 짜잘한 것들이 좀 적어졌죠. 이게 잘 안 보이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커서 그런데요. 얘를 좀 더 작게 만들고 0.1 정도로 만들고 얘도 0.001 정도로 만들면 뭐 거의 안 보일 정도니까 우리가 폴리헤드론 모델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옵니다. 뭐 계속 쭉 돌려보시면은 어떤 형태인지 아시게 될 거고요. 이런 걸 이제 여러 가지를 그려보고 3차원적으로 돌려보면서 어떤 식으로 배양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걸 하나 더 그려보죠. 다른 거는 우리가 뭐 NaCl 외에도 많이 그리는 게 징크 옥사이드를 한번 그려봅시다. 징크 옥사이드 중에서도 징크 블렌드가 조금 예쁘게 생겼으니까 아예 익스클루시브 엔드로 해서 징크 블렌드니까 징크 설파이드를 아니 징크 옥사이드를 한번 그려봅시다. 워자이트로 생긴 거.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셔야 될 게 산소가 하나 징크가 하나짜리냐 산소가 두 개 징크가 하나짜리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는 산소가 하나 징크가 하나짜리인 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워자이트는 헥사고널 페이지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 90도에 감마 120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 한번 찍어봅시다. zinc oxide remeasurement of the structure of hexagonal zinc oxide.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이거 맞는 것 같네요. 얼추. zinc oxide. 그 다음에 스페이스 그룹 넘버가 186입니다. 186번. 그 다음에 3.24, 3.24, 5.2. 3.24, 3.24, 5.2. 다음에 알파베타는 되어 있고요. 프랙셔널 코디네이트. 징크는 1번 사이트인데 0.3333, 0.3333, 0.6670 add 꼭 해주시고요. 옥시전 사이트 2번에 넣고 0.3333, 0.6667, 그 다음에 0.3825 add. 자, 일단 유니셀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아유, 유니셀 아주 유니셀 자체는 굉장히 허망하게 생겼네요. 좀 더 작게 보고 유니셀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일단 이게 뭔지를 좀 봅시다. 이게 징크인데요. 징크가 너무 크다. 0.05 정도로만 해주고 야 악시전인데 악시전 너무 작죠. 악시전은 사실 빨간색이라 해야 되고 크기는 0.1 정도는 돼야겠습니다. 그리고
징크랑 옥시전 사이에 원래 결합이 있죠. 결합이 안 보이면 이 지금 폴리헤드론만으로 보이라는 메뉴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결합 길이가 1.9 수롱. 오케이, 좋습니다. 이 정도 되고 이제 뭔가를 좀 폴리헤드론을 보려면은 바운더리를 좀 늘려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이 정도 한번 봅시다. 자, 요 본드랑 같은 거 다 찾아. 그럼 뭔가 이게 아까랑 좀 다른 게 나오죠. 요 징크에 대해서 이 징크는 지금 사면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 사면체 자리에 해당하는 게 누구누구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얘는 지금 세 개밖에 안 나와 있다. 요 징크에 대해서는 보이네요. 하나, 둘, 셋, 넷. 폴리헤드론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악시전 잘 안 찍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반응이 좀 느리니까. 자, 네 개를 찍고 난 다음에 폴리헤드론을 만들어요. 이름 뭐라고? 아무거나. 테트라헤드론. 보여줘. 테트라헤드론을 찍고 똑같은 거 다 스폰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뭔가 조금 비어 있죠. 폴리헤드론들이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약간 다른 케미컬 인바이런먼트에 있는 폴리헤드론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요 징크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넷 개로 또 폴리헤드론을 만들 수 있습니다. 테트라헤드론 2 이렇게 또 만들어집니다. 뭐가 다르냐? 약간 빼딱빼딱하죠. 지금 이제 빛을 받는 면이 달라서 그 테트라헤드론들이 좀 다르게 보이는 건데 약간 빼딱빼딱빼딱하게 나옵니다. 아이고 이게 각도 돌릴 때 이 각도 값을 좀 작게 해주시면은 조금 미세하게 돌아가니까 보기가 편합니다. 요게 이렇게 생긴 게 아예 이제 폴리헤드론 모델로 보면은 이렇게 생긴 게 징콕사이드다. 징콕사이드 구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결정 구조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징콕사이드 외에도 많이 알려진 구조들 어떤 게 있을까요? 징콕사이드, 뭐 징크 블렌드를 그려볼 수도 있을 거고 타이타늄 다이옥사이드에 해당하는 뭐 아나테이즈나 루타일 같은 것도 그려보실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물질들을 직접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혹은 다루게 될 플로라이트나 안티플로라이트 구조 같은 것들도 여기에 준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